2013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에 막이 올랐습니다. 오늘 프레스 오픈을 통해 첫 선을 보였습니다. 광주은행노조가 지역과 구성원 중심의 은행 민영화 방안을 요구하며 신임 행장의 출근을 이틀째 막았습니다. 김장학 행장을 실무적으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유진용 문화체육부 장관이 광주를 찾았지만 강훈태 광주시장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세계수영대회와 전당 법인화 문제 등 논의할 사안은 많은 상황에서 못 만났기보다는 안 만난 측면이 강합니다. 지난달 28일 발생한 공군훈련기 추락사고는 고난도의 비행훈련을 낮은 고도에서 실시하다 빚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2013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에 막이 올랐습니다. 일상 속에서 창의적 멋을 찾는 이번 행사의 주제는 전라도 사투리인 거시기 머시기입니다. 편안하고 쉬운 디자인, 지역산업에 도움을 주는 작품들이 앞으로 59일 동안 관객들을 맞습니다. 첫 소식 박수인 기자입니다. 고향집처럼 정겹고 세련된 호텔 같기도 한 이곳은 올해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제안하는 주거 공간입니다. 음양 사상과 동양화의 바탕을 두고 현대인의 가장 큰 요구인 치유와 휴식의 기능을 살렸습니다. 문화도시를 자처하는 광주에선 종량제 쓰레기 봉투도 다른 지역보단 예뻐야 하지 않겠느냐고 디자이너들은 묻습니다. 디자인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농산물도 멋과 아름다움을 더하면 충분히 가치를 더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민들 속에서 이 디자인을 새로 해낸다면 농사도 지금 또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게 아닌가. 대중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가서 생활의 편안함을 더해주고 지역 향토 자산엔 상품성을 더해주는 디자인. 올해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의 전시 목표입니다. 이런 목표 아래 20여 개 나라에서 328명의 디자이너들이 참가해 디자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펼쳐 보입니다. 카피에서 지금 다시 창조로 넘어가는 과도기라고 생각되는데 그 나름대로 한마음 한뜻이라는 게 대중에서 개인적인 그 표다를 지금 넓혀가려고 하고 있는 걸. 버려진 폐품들의 디자인이 더해지며 얼마든지 멋진 생활 소품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가는 스포츠도 결국은 디자인과 기술이 결합한 사물입니다. 일상과 소통하고 그 안에서 멋을 찾는 쉽고 재미있는 디자인의 향연이 오는 11월 3일까지 펼쳐집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네, 그럼 개막식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보슬 아나운서 현장 소식 전해주시죠. 네, 여기는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개막식이 열리는 비엔날레 전시관 앞 야외 광장입니다. 2013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조금 전 7시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성황리에 막이 올랐습니다. 지금 제 뒤쪽으로는 한류스타 윤호윤호 씨의 2013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명예 홍보대사 위촉식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곳을 또 윤호윤호 씨를 만나기 위해 많은 팬분들이 찾아주시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에는 이영애 총감독의 전시개요 소개와 그리고 전시개요 소개가 이어질 예정이고요. 오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이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전시관 관람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013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개막식 현장에서 광주 MBC 뉴스 정보슬이었습니다. 디자인 비엔날레 개막에 맞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광주에 왔습니다. 최근에 수영대회 사건과 문화전당 법인화 문제로 광주시와 관계가 아주 껄끄러워서 시장과 장관이 만날지가 관심이었는데 어땠을까요? 윤군수 기자입니다. 동남아 10개 나라의 문화장관과 차관을 초청한 환영 오찬장. 강훈태 광주시장이 주재하는 자리에 한국의 문화장관은 오지 않았습니다. 반면 유진용 장관이 동남아 장관을 초청한 만찬장에는 강 시장이 가지 않았습니다. 강 시장은 디자인 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했고 같은 시간 유 장관은 비엔날레 건너편에 있는 광주 문예관에서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1박 2일 동안 광주에 머무는 유 장관은 엇갈린 만남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강 시장도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광주시는 일정과 의전 관례상 두 사람이 만날 기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못 만나기보다는 안 만난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 수영대 파문과 관련해서 나쁜 세력이 있었다고 공개 발언할 정도로 강 시장은 정부에 대한 서운함이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의뢰한 문화부도 수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시장을 만나기는 껄끄러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갈등을 풀 기회는 다음으로 미뤄졌고 그 다음 기회가 왔을 때 갈등을 풀 수 있을지는 곧 발표될 수사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세계수영대회 공문서 위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위조된 서명이 들어가 있는 PDF 파일을 공유한 공무원들의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지검은 구속된 김윤석 유치위 사무총장과 6급 공무원 한모 씨 말고도 다수의 공무원들이 문제의 PDF 파일을 공유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분류해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총장 등의 구속 만료 기간이 다음 주 화요일로 다가옴에 따라 검찰은 기소 범위를 정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공군이 지난달 28일 추락한 훈련기의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 낮은 고도에서 고난도의 비행훈련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결론났다며 엔진이나 조종 등 기체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고 노세권 중령은 고 정진규 소령의 단기기동 시범비행 자격부여 훈련을 위해 함께 탑승했는데 수평 상태에서 원을 그리는 비행을 하다 지면에 충돌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군은 T-50 비행을 재개하는 한편 정부는 인도네시아에 T-50 2대를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신임 광주은행장이 노조 저지에 막혀 이틀째 출근을 못했습니다. 밀가루와 계란이 난무했던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황성철 기자입니다. 김장학 행장은 임원들과 저찬을 한 뒤 광주은행 본점에 출근을 시도했습니다. 노조원들에게 막혀 정문으로 들어가지 못한 김 행장은 잠시 이상채 노조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라도민, 광주 시민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이 전부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나 또는 그 투자자들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모색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체가 돼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그때까지 저희들은 가지고 오시면 저희들이. 김 행장은 즉석에서 노조위원장과의 만남을 제안하고 5분여 만에 되돌아갔습니다. 실무적으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좀 해서 제 의견이나 또 위원장님의 생각을. 노조는 그동안 지역과 구성원 중심의 광주은행의 민영화를 주장해왔습니다. 최고가 낙찰로 거대 자본이 은행을 인수하면 지역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사회공헌 등은 외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조조정과 인원 감축 등의 고용 불안도 정부의 일방적인 민영화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 민영화와 관련해 신임 행장이 정부의 의도대로 진행할지 지역의 여론을 반영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는 23일 예비 입찰 서류가 접수되면 11월쯤 새 주인이 선정되는 등 앞으로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 광주은행 노사는 조만간 정상화에 합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대출과 관련해 검찰이 광주은행을 압수수색한 배경을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어제 신임 행장의 취임식이 무산된 직후 광주은행 본점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모 회사의 대출 관련 서류 등을 복사해 갔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은행 측은 이미 금융감독원과 감사원의 조사에서 채권 회수에 지장이 없는 대출임이 밝혀졌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서는 행장의 이 취임식이 이루어진 날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특정인의 대출 관련 커넥션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충장로와 금남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5.18 민주광장 시민공청회에서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한 결과 관리상 어려움이 많은 잔디보다 화강암 시공이 장점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회화나무 주변에 소공원을 조성하고 분수대 둘레에 실개천을 설치해 환경 친화적인 광장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시는 시민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5.18 민주광장 디자인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무단조회 실태 연속 보도. 과연 들여다볼 수 있는 개인정보 얼마나 될까요?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의 거의 모든 정보가 망라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막강한 권한만큼 책임감도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사용하는 온라인 통합 포털 시스템입니다.
이 전산망으로 일단 주민번호와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사건 수사를 하게 되면 개인의 평생 범죄 경력, 그러니까 전과와 언제 어떤 수사를 받았는지까지 낱낱이 보게 됩니다. 휴대용 조회기로는 수배조회와 운전면허 조회, 차적 조회가 가능합니다. 전부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제3자에게 알려졌을 경우 명예는 물론 어떤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협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개인 간의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도 불리함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정보가 지난해 2달간 광주와 전남에서만 1,500여 건이나 불법으로 조회됐습니다. 전국 16개 경찰청으로 확대하면 한 해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무단조회 피해자가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이지만 피해자들은 자기 정보가 조회됐는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이걸 알았다 해도 밝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사기관밖에 알 수 없는 자신의 전과가 남의 귀에 들어가는 피해를 입었다는 이모 씨. 6개월째 진정도 넣어보고 정보 공개 청구도 해봤지만 문제는 누가 자기 전과를 알아봤는지 밝혀내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경찰에서 지금 자기네들은 금방 너무 거 알고 싶으면 해보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누가 줘야 됩니다. 그걸 알려달라면 안 알려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개인정보를 속속히 들여다볼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수사기관. 권한이 크지만 국민의 감시의 눈은 다가서기 어렵고 불법 조회로 인한 폐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보건의료노조 전남대학교 병원지부는 오늘 전남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하는 도중 병원 관리자들이 찾아와 욕설과 함께 노조 간부를 폭행과 성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대병원 측은 노조원과 몸싸움은 있었지만 감금과 폭행은 사실이 아니라며 노조 측의 주장이 왜곡됐다고 맞섰습니다. 독자 세력화에 나선 안철수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재 영입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안철수 의원 측에 따르면 새정치를 함께할 광주 전남의 인사들을 각계에서 추천받고 있고 이 가운데 일부를 추석 이전에 정책 네트워크 내일의 실행위원으로 임명할 예정입니다. 실행위원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신당의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검토 중인 추천 인사들 가운데는 전현직 단체장과 기존 정당의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경찰을 사칭해 가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47살 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